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로남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인사청문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휴일인데도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특별히 예정된 일정은 없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도 SNS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니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자신과 북한만은 예외라면서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부산 통도사를 찾아 과거 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규명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용을 하려는 의도로 이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했으나 그것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 측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동안 지난 전국은 여야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 신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계속 민생을 얘기하는 건 현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초당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자신도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의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신다면 오판이십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은 아직도 공백 상태인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이 다가왔다고요? 네,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되기도 했는데요. 청문회 일정은 잡지도 못했는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를 모레인 21일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줄을 잇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의 입장은 팽팽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도 치열한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방을 벌였죠. 네,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주기로 했던 최고위원 2명 추천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처음으로 공식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 측이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추천한 인물들은 추후 심의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2월 당내 부칙을 언급하며 최고위원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 대표를 겨냥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반격했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 명단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협상 내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의원 측이 제시한 최고위원 인원 부칙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0년 당시 부칙은 당시 세 개의 보수당이 합당하며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였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